시장이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수백억 자산가들은 비명을 지르며 앞다퉈 매물을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평범한 1주택자분들은 남의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1월 23일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짧은 한 문장, never. 이 단어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주택자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나는 집 한 채니까 안전해. 나는 실거주니까 괜찮아. 라고 믿고 계신 여러분의 그 안일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이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낼 마지막 생존 매뉴얼을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82.5%라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직후 시장은 아주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 다 같이 던지거나 다 같이 숨거나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완벽하게 두 개의 세상으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서 집계한 최근 열흘간의 매물 증감률 데이터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 3구와 마용성 핵심지는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5.6%, 강남구는 4.8%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보가 가장 빠르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강남 집주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말할 사람이 아니다. 5월 9일 전에 무조건 털어야 산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물건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탈출하고 있는 거죠. 반면 노도강 및 서울 외곽 지역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오히려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무려 9%나 줄었고 관악구도 3% 이상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우리 집까지 건드리겠어? 여기는 서민 동네잖아. 집값 올라간다는데 지금 왜 팔아? 이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어차피 팔아도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 라는 체념 섞인 관망세가 지배적이라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언제나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미들만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개미들만 물려서 피눈물 흘립니다. 강남 부자들이 던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금의 칼날이 단순히 다주택자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섬뜩한 사실을요. 그 칼날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1주택,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투기꾼 아니야. 갭 투자로 집 사재기 한 적 없어. 그냥 노후 대비로 서울에 좋은 집 한 채 사둔 선량한 시민이야. 정부도 나 같은 1주택자는 보호해 주겠지. 천만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천만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에 뉴스 기사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1주택자 보호가 복잡하다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긴 코멘트가 충격적입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 아니겠냐. 거주용과 비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 이 문장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1주택자라고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가짜 1주택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보호해주겠지만 집만 사놓고 전세를 줬거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서울집은 비워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정부는 당신을 투자자가 아니라 주택을 독점한 투기꾼으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똘똘한 한 채 열풍 기억하시죠? 지방 아파트 다 팔고 서울 강남에 한 채 남기자 해서 전 국민이 상경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에 3억짜리 집 3채 가진 사람보다 강남에 3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타깃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를 정밀 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펄펄 끓는 물에 던져진 랍스터처럼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갈 때 1주택자인 여러분은 미지근한 물 속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흥얼거리다가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1주택자의 산소 호흡기를 때려하고 있습니다. 너 거기 안 살았잖아? 전세 줬잖아. 그럼 거주공제 40%는 당연히 없는 거고 보유공제 40%도 다 못 줘.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자금 수억 원이 증발합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냐고요? 단순히 세금 좀 더 내겠네 수준이 아닙니다. 단 하루 차이로 벤츠 2대 값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적의 계산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살 떨리는 숫자의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2.5%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뼛속 깊이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건 무슨 악독한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도 아니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당첨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조차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몰수해 가겠다고 선언한 숫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는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여기까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면 상황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징벌적 페널티를 더합니다.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무려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45% 더하기 30%는 75%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항상 뒤통수를 치는 히든보스가 있죠. 바로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인 양도세를 내면 그 세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합니다. 75%의 10%인 7.5%가 추가되는 겁니다. 결국 75% 더하기 7.5%는 82.5%가 완성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강남 아파트 3채를 가진 가상의 인물 김철수 씨의 사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평생을 바쳐 혹은 운 좋게 투자를 잘해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5월 9일 이전에 팔았다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 세금 떼고 6억 원 정도는 손에 쥡니다. 노후 자금으로 쓸만하죠. 하지만 5월 10일 하루 차이로 팔게 된다면 나라는 그 10억 중 8억 2,500만 원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복비 빼고 등기비 빼면 김철수 씨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강남 아파트 전세는커녕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전세금도 안 되는 돈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리스크는 개인이 지고 이익의 8할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건 사실상 자산가들에게 너의 날개를 꺾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무섭네. 그럼 5월 9일까지만 팔면 되겠네.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아직 3개월 넘게 남았잖아. 천천히 내놓지 뭐. 라고 생각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착각의 늪에 빠져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정부가 안 봐준다 이거지? 그럼 5월 9일까지만 팔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이 1월 말이니까 2월, 3월, 4월, 5월 넉 달 가까이 남았네. 설 쇠고 천천히 알아보지.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부동산 거래는 편의점에서 껌 사듯이 여기 계산해 주세요 하고 1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바로 날짜의 기준입니다. 5월 9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이 아닙니다. 잔금을 다 치르거나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 날이 5월 9일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팔아야 할, 그리고 누군가 사고 싶어하는 서울의 핵심지인 강남, 잠실, 목동, 여의도 등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 집을 내가 파는데도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자가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서 살 겁니다 라고 소명해야 하고 관청이 그걸 심사합니다. 허가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는 데만 빨라야 2주, 자료 보완 나오면 길면 1달 반이 걸립니다. 자, 시간을 역산해 볼까요? 5월 9일에 잔금을 치르려면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현금 30억을 007 가방에 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 심사 기간 또 2주에서 3주 까먹죠.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 언제 계약해야 할까요?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이 1월 23일입니다. 다음 주 설 연휴 껴있죠? 설 연휴 빼고 주말 빼고 나면 실제로 집을 보여주고 가격 협상할 물리적인 시간은 고작 3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4개월이 남은 게 아닙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점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이 50% 파격 세일 행사는 5월 9일 문 닫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5월 10일 아침부터는 정가 다 받습니다. 아니, 정가에 30% 할증까지 붙여서 더 비싸게 받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셔터 내려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해봤자 얄짤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양도세보다 더 무서운 놈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중간 보스를 겨우 넘겼다 해도 7월에는 진짜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세금, 보유세의 역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에만 신경 쓰고 계신데요. 게임으로 치면 이건 어디까지나 중간 보스입니다. 진짜 최종 보스, 끝판왕은 7월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보통 매년 7월에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 해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달이죠. 여기에 정치적인 스케줄을 대입해 볼까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뽑아야 하죠. 선거 전까지는 표를 의식해서라도 검토하겠다, 논의해보겠다, 여러분 힘들지 않게 하겠다 라며 살살 달랠 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요. 당선자가 나오든 낙선자가 나오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눈치 볼 게 없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멘트가 뻔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부득이라는 단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7월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진성준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7월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30억짜리 고가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주택 3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공정하냐? 이 논리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나 한 주택자야 라는 방패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비싼 집에 살잖아 라는 창이 들어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반포 아크로리버뷰 보유세는 작년 1200만원대에서 올해 1600만원대로 30% 이상 폭등할 예정이고 잠실 엘스 30평대도 작년보다 13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에이, 부자들이 그 정도 돈도 없겠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프랑스나 유럽의 보유세 논란을 아십니까? 소득은 없는데 자산 가치만 높다고 세금을 뜯어가면 결국 그 자산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실상 국가가 자산을 강제로 청산시키는 겁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매달 250만 원씩 정부에 월세를 내고 내 집에서 사는 꼴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능력 없으면 강남 살지 말고 나가라. 세금 낼 현금 없으면 집 팔고 싼 데로 가라. 이것이 7월에 닥쳐올 보유세 폭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 파편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 닥쳐올 나비 효과, 아니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죽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항상 애꿎은 민간인이 가장 많이 다치듯이 이 세금 전쟁의 파편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가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꾼이라며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은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든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멀쩡히 전세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통보합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해서 이번 만기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갈 곳이 없습니다. 2년 전, 4년 전 전세 가격으로는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반지하 아니면 경기도 외곽뿐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못 나갑니다. 법대로 합시다. 집주인은 5월 9일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집 상태도 안 보고 수십억을 태울 리는 없으니까요. 결국 강남 현장에서는 기이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혹은 제발로 나가주는 대가로 거액의 퇴거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이사비로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주세요. 안 그러면 문 안 열어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5천만 원 쥐어주고 내보내는 게 나중에 못 팔아서 세금 5억 원 두들겨 맞는 것보다 10배 낫거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들어오면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이 씨가 마릅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여전하다? 가격 폭등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집값 잡겠다고 쓴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폭등시키는 역설의 악순환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탄만 한다고 세금 고지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깍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생존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립니다.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탄만 한다고 고지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야 합니다.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다주택자분들. 5월 9일 잔금을 맞추려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계약서 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 좀 깎더라도 파는 게 나중에 세금 82% 맞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도저히 헐값에 못 팔겠다? 차라리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십시오. 양도세 82.5%보다는 살 길이 보일 겁니다. 둘째, 1주택자분들. 특히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분들. 가능하다면 무조건 들어가 사십시오. 몸이 좀 힘들어도 일명 몸테크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 꼬리표를 떼야 장특공이든 비과세든 뭐든 받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7월 세제 개편 전에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곳
혹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무주택 세입자분들. 우리 주인은 착하니까 괜찮겠지? 절대 믿지 마세요. 세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미리 이사갈 곳을 알아보거나 집주인과 퇴거 위로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십시오. 막판에 몰리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한 줄이 불러온 나비효과, 아니 거대한 쓰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걔네 걱정을 내가 왜 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부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정책 실험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휩쓸려갈 평범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세금은 변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상수입니다. 정부를 욕하고 정책을 비난한다고 해서 비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비를 탓하며 우산이 없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집 물려주는 합법적 증여 치트키 톱3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 놓치시면 나중에 상속세로 몇 억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생존 전략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